네, 오늘의 준소리는 그 한국에서 이제 뭐 다음 이제 우리는 이제 수능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뭐 누구는 물론 주입식 교육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올 때 한국의 교육은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는 근데 그거를 애초에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의 교육이란 게 뭘까? 일단 그게 먼저 그걸 먼저 좀 정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수업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주입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솔직히 저는 주입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이유가 대개 선생님들이나 뭐 또는 학원 강사들이든 뭐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해서 교실이나 뭐든 이제 강의실이든 뭐든 간에 질문하고 거기서 또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잘 없죠. 소위 말하는 이제 토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입식이다 뭐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토론이라는 게 발생하면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또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진도를 나가서 이거 이제 그 시험 범위까지 일단 다 나가고 해야 이제 시험을 또 칠 수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모르는 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뛰어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좀 많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현 교육 상태는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그래서 좀 주입식적인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적인 부분이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뭐 그래서 한국에서 창의성을 자꾸 좀 창의성 있는 인재가 없다 어떻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창의력이 떨어지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어? 교육을 하면 할수록 좀 뭔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어쨌든 입력하면 나오는 건 어쨌든 빠르거든요. 우리는 입력 출력이 참 빨라요. 그래서 시키는 건 또 잘하는 면도 있죠. 물론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이건 약간 좀 두 번째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입력 출력이 빠른데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생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또 그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는 게 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창의력이 떨어진다 만다 하는데 이건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뭔가를 이제 봤을 때뭐 어떤 사물이나 뭐 어떤 현상 그런 걸 봤을 때 그 뭐냐 아 어른의 입장에서는 참 무슨 이런 소리를 할까 참 신기할 때도 있고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특히 뭐 국어 뭐 시를 쓰거나 할 때, 진짜 어린아이 시선이 진짜 좀 색다르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없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주제를 좀 꺼내왔냐면요. 어쨌든 이게 이제 AI 시대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광고를 빨리 좀. 저는 교육자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송한 일반인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비 교육 EBS 같은 다큐멘터리를 좀 자주 봐요. 보다 보면은 그냥 제 생각을 좀 뭐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 주관식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한국 교육이랑 좀 다르게 한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음, 잠시만요. 이 그림판에 음, 그림판이 안 보이네.
뭐야, 그림판이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아, 그럼 메모장이라도. 이, 뭐, 예를 들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2차 방정식. 이제 근의 공식을 구한다면은 뭐, x는 이제 마이너스 그, 참, 이거. 아, 아니, 좀 쓰기 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이 공식 있잖아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말로 그냥 할게요. 그 마이너스 그 2비분의 잠깐 나도 까먹었어. 아 잠깐만. 아 갑자기 방송 킹을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 이건 맨날 외웠던 건데. 아 그래. 마이너스 2분의 그래.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있잖아요. 이거를 할 때 그 저기 뭐야 유도 공식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봐요.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그런 걸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근의 공식을 왜 구하냐고. 아니 애초에 이거 근을 왜 구하냐. 이 2차 방정식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은데 이거 왜 구합니까? 또는 이제 근이 없어요. 근이 없으면은 이제 y가 0인 지점보다 위에서 이제 그 포물선 형태로 좀 그리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데 그러면 근의 공식이 없는 이 그래프는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림 보면서 이게 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들도 잘 모를 거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 방금 갑자기 좀 당황해가지고 예, 그 뭐냐 아, 잠시만 지금 저도 좀 방금 당황해가지고 아이 참이 어쨌든 그 커리큘럼 있잖아요. 커리큘럼 외의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럼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또 배운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그렇게 배우면은 또 정형화됐다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 왜냐면 또 시험을 또 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제 그게 뭐 근의 공식을 왜 근을 구하냐에 대해서 왜 근을 구하는지 이유를 또 설명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도 시험에 또 나오면은 그걸 또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랑 내가 직접 또 생각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창의력이라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게 좀 말이 되는 건가? 아, 그러면은 그걸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연구를 하고, 그게 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공부하면 안 돼. 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그건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를 그렇죠. 이분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이 좀 뭔가 자꾸 좀 괴랄하게 변하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 누군가를 가려내고 줄 세우고 이 간추리기 위한 출제 기술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출제 기술에 맞는 공부를 또 할 거고 어쨌든 이제 그 고득점자다 나오더라도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 방법이 나올 거고 뭐 돈 주고 또 학원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될 건가? 응? 뭐 교육 방식이 바뀐다고 우리가 창의력이 또 생기고 하는 건가? 창의력이라는 게 다들 이제 그거를 그러면 또 이제 배워요. 기출 문제처럼 또 배워. 그럼 그게 이제 그땐 또 창의력이 되는 건가?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는 한국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아, 네, 펜싱이, 아, 예, 예. 펜싱이 방어술에서, 음, 아, 감사합니다. 아, 펜싱이 적절한 예인 것 같다. 원래는 펜싱이 이제 다양한 기술들, 공격 기술이나 방어술이나 그런 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대회 규칙 때문에 스치기만 하는 스포츠로 변화했다. 왜냐하면 이제 딱 스치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니까.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시험만 보고 공부할수록, 아, 과적합이라, 코딩도 하시나요? 과적합이라는 얘기를, 음,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원래 목적에서 멀어져서 그거를 계속 공부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과적합,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그 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 그 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오버하게 쌓는다고 해서 이제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금 이제 좋은 말씀 한 분이 하셔가지고, 예,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 힐베르트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들 같이 연역적으로, 그쵸, 연역적으로, 아, 아, 방금 한 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납적인 방법을 또 배운다고 할 수 있죠.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근데 기납적인 방법을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미 있는 거를 배우고 그거를 배우면서 좀 계속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이제 좀 적용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추론, 논리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가지고 연역적으로 진짜 뭐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방금 하신, 그냥 방금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이 하신 말씀이, 힐베르트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새로운 이론, 가설을 세우고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논리적인 그 능력이란 추론, 그리고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참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여기 연구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 뭐 리서치 같은 것들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농담으로 다시 찾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창의성을 찾지 않아도 뭐 다시 찾기 하면서 새로운 걸 다시 좀 정립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또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창의성을 찾지 않아도 뭐 괜찮지 않나. 실제로 뭐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한국 연구 환경 자체가 또 그러니까 세금을 또 따먹기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뭔가 연구 성과가 좀 그 환경에 맞춰서 안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안 나오는 환경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문제라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들도 저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연구 환경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펜싱 예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세팅 값을 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란 게 또 적응의 동물인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 적응을 한 거죠. 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학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학벌이랑 또 그 대기업 뭐 이런 기업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제 가가지고, 뭐 전문직이든 기업이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학벌이라는 걸, 또 높은 학벌을 따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어떻게든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존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실제로 이미 배운 이론을 가지고, 음, 아니 엄청 대단하신, 네, 지금 현재 하는 총재로 계신 분도 모리스 신 모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 학계에서는 근데 그 정도 성과만 해도 노벨상에 근접하는 성과라서, 근데 사실은 받을 만 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거죠, 그러면. 네, 못 받아서 유명하지 않은 거고, 옥스퍼드도 나오셨고 미국 대학 출신 제치고 5대 저널 에디터로도
네, 일을 하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실제 한국인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 네.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건 또 고급 정보를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 뭐냐 대학이 이제 옥스퍼드가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또 명문대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힘든 게 실제로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 들어가는 것도 엄청 힘든 것도 맞지만 진짜 힘든 건 실제 일을 하는 그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진짜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자리를 구하는 것도 그런 기회를 구한 것도 진짜 어렵고 근데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도 진짜 특히 그래 그렇죠 진짜 성과를 내는 게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고 그게 성과가 내는 게 쉬웠으면은 뭐 그렇죠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힐베르트든 아인슈타인이든 그 생애 살면서 그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뭐 성과 우리가 아는 성과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살면서 많은 걸 하셨지만은 어쨌든 뭐 그 우리가 맨날 프로젝트 하듯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면서 이제 대단한 성과들 이제 몇 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현재 하는 총재님이 그래도 이제 모리스 신 그 모형으로 유명하신 그분이신데 노벨상은 아직 못 받으셨지만 그래도 그 대단한 성과를 내셨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성과를 근데 또 그 성과가 대단한 건지 아닌지도 우리는 또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또 명문대다 뭐 옥스퍼드다 서울대다 이런 걸 좀 보고 뭐 하버드다 이런 것만 보고 좀 판단하는 게 좀 많은데 저도 대단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학벌 문화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학벌로만 사람을 따진다가 단순히 뭐 이렇게 급을 나누어서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사람들도 있는데 학벌에 오히려 묻히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또 그쵸 학벌이라는 이런 케이지 속에서 그쵸 다들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대부분은 또 성과를 잘 못 내니까 학벌이라는 케이지 속에 숨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학벌 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또 성과 내는 건 더더욱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이 교육은 이 창의성 교육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나온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왜 우리는 학벌이나 이런 거 교육에 대해서 교육률은 뛰어난데 왜 창의성 있는 인재가 안 나오느냐 뭐 이런 말이 저는 근데 그건 교육의 문제 물론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이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한국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좀 한국의 세팅값 자체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전 한국인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뭐 그 이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남의 능력을 평가하는 걸 진짜 못한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미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학벌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제 조금은 시선을 돌려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성과 낸 걸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돈 문제도 조금 있다. 이건 또 약간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하네요. 네. 한 분이 또 말씀하신 게 하이엔드 인재 많이 배출하는 대학들은 사실 좀 그쵸 결국 돈. 왜냐면 연구나 이런 것들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요. 뭐 뭔가 나와야 또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참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좀 대단하다는 말씀을 한번 또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그렇죠. 프로젝트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데 이 기업에서 하이엔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대개 이제 프로젝트 경험들인 경우가 좀 많아서 그쵸. 이론 논문이나 이런 걸 받고 이제 기업에서는 원하진 않죠, 보통. 예. 그래서 참 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겠지만은
뭐 현실 돈 문제도 일단 첫 번째 돈 문제가 일단 있을 거고 근데 돈에 배분하는 문제도 또 있을 거고요. 또 근데 돈 배분에 있어서는 근데 돈 배분과 이거랑은 좀 약간 연결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교육 자체가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돈이네요. 그렇게 보면. 네. 교육이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뭐 무조건 들어가고 나면 공부를 안 한다. 들어가기 위한 공부만 한다 하는 것도 그렇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뭐 우리 모든 한국인들이 또 그거를 결정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세팅 값들이 좀 바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근데 저도 그렇게 바뀌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 다음 시대를 준비는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뭐 펜싱처럼 펜싱 예시를 아까 드신 것처럼 스포츠 세팅 이제 룰이 좀 변하면서 결국 스치기만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근데 AI 시대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했던 교육 방식으로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좀 바뀌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교육만 바뀌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뭐 학력을 좀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로 폐지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단순히 학력 그런 걸 철폐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또 아닌 것 같고 조금 조금 더 뭔가 그 이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네, 좀 변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던 그 세팅 값에 대한 얘기들인 거고 아 근데 너무 좀 화가 나신 분들도 참 많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화가 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워낙 이게 좀 민감한 얘기라. 근데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뭐 교사가 가르칠 역량은 되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문제기도 하거든요. 진짜 참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교사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같이 가르쳐야 될까? 그쵸? 교사들 뭐 학원 선생이든 교사든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가르쳐야 될까? 기업은 대학은 네. 그렇죠. 최전선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맥락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네. 이게 단순히 특히 맥락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든 뭐든 간에 좀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특히 그래서 어떤 맥락에 얽혀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하는 거죠. 학부 과정에서 이론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파이만은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식당에 예전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접시 돌리기를 하는 걸 봤는데 실제 접시 돌리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지?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데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가르쳐주고 떠올려고 하면은 예. 이제 그래서 또 한 분이 이제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이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맥락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학부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론 공부를 하고 현실에 적응해 보는 것까지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따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육학이랑 가르치는 과목 병행해서 공부도 하고 또 4년 안에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아이리비 리그에서도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저도 근데 좀 동의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진짜로 특히 현실에 적용을 해본다. 제가 방금 예시를 이제 드린 것처럼 파인만도 이제 접시 돌리기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걸까? 그냥 강체에 대한 운동을 하는 걸까? 뭐 그게 그냥 그걸 가정하고 한 게 맞는 건가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하여튼 참 예, 뭐튼 쉽지 않죠. 예, 뭐 토크 힘을 어떻게 돌아가고 뭐 중앙 모르겠어요. 저 말을 하면서도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선생한테 그걸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일단은 현실적인 거는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가 아닌가 싶고요. 뭐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있는 지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 예. 근데 따로 여튼 잘 가르치고 과적 그래 아까 말씀하셨던 과적합적인 부분을 좀 최대한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 이 잡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음, 네, 한 분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보고 예, 다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도 일단 불가능한데 계속 해보면서 계속 해보면서 보통 통하는 것과 안 통하는 것의 사례를 좀 모아서 그런 공통점들을 추상해내고 추상화해내는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현실에 적용해보고 그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차이점 또 그런 것을 또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있고 또 안 되는 거에 대한 차이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예, 정리를 해보면서 그걸 좀 습득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게 근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건데 애초에 학부 과정생은 방법론도 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뭘 바라시는 걸까? 특히 이제 진짜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근데 하나는 확실히 저도 좀 공유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좀 좋은 말씀 하셨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건 어린아이의 창의성 부분이 또 같이 가면서 또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다 연구자 할 것도 아니고, 예. 그쵸. 학부 과정을 통해서 또 너무,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학부 과정을 통해서 너무 하이엔드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다 뭐 연구자 할 것도 아니고, 한국은 또 제조업 국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쵸. 그것도 그래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음,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로봇과 이제 AI가 도입되는 시점에 제조업도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조업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건 다음 또 그 제가 방송 주제로 하나 좀 잡을 건데요. LG CNS가 그 로봇 플랫폼 같은 거를 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에서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그 현장에 이제 로봇들이 뭐 저기 기업도 있고 여기 기업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로봇들이 있을 건데 그 목적에 맞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실제 미래에 또 어떤 일자리 변화들이 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좀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 네, 제조업 국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 국가라고 하면 보통 뭐 사람 갈아 넣어서 좀 약간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은 사람 갈아 넣어서 뭐 제품 생산한다. 근데 이걸 이제 이 사람 없고 이제 로봇이잖아요. 여기 24시간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뭐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좀 뭐 다 연구자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좀 오늘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잡다라는 게 있어요. 잡다. 잡다라는 그 플랫폼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AI 검사를 한다고 해요. 잠깐만, 잡다가 아닌가? 변했구나. 그 AI 검사가 있어요. AI 역량 검사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이제 퀴즈 게임 같은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왜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 아, 이거 OBS가 좀 잠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어떡하면 좋아. 여기서 예, 이거를 그 시간 내로,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 내로 뭐 어떤 퀴즈 풀이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점수가 높으면은 음, 역량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건데, 어, 근데 이게 AI 역량 검사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저는 안 갈 것 같고, 예, 이제 이런 건데 이 얘기를 잠깐 왜 했냐면은 아직 좀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AI 교육과 역량에 대한 테스트, 결국 이제 이 역량에 대한 테스트가 아직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량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 이게 좀 잘 안 되고,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역량을 파악하는 게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기회를 많이 주고, 이 결국 이제 고용 유연성과 노동 유연성과 관계된 얘기인데요. 해고와 고용이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이면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면서 다양하게, 소위 말하는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생태계가 좀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어왔다가 또 이런 생각 공유를 하고 또 이런 생각들이 서로 간에 뭐 얘기도 나오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이게 일단 하나입니다. 이게 다들 뭐 많은 얘기를 했죠. 노동 유연성 얘기는 좀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걸 왜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는 좀 잘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하면 좋다는 생각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구성이랑 좀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같은 사람이 맨날 있는 거랑 다양한 사람들이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생존과 좀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와 고용이 좀 진짜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업 환경이라는 게 하여튼 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스타트는 딱 첫 번째 스텝, 이건 것 같습니다. 진짜 역설적이게도 교육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잘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이제 부작용 없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토론 문화도 또 잘 접하지 못하지만은 토론 문화도 좀 자연스럽게 정착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못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못 배웠지만은 이런 환경이라는 게 세팅이,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참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네, 지평성님. 네. 네. 음.
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네요, 그거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것도 있네요. 아, 그렇겠네.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겠다. 어, 그래서 그렇네. 예. 아, 지금 한 분이 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또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어, 한 분이 어쨌든 이제 스탠포드에서 일을 아니 스탠포드가 아니라 그래. 그 미국에 잠깐 이제 계셨을 때 스탠포드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총장님이 뭐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스탠포드에서 아시아 태평양 총장님이 뭐 그런 말씀 한번 하셨답니다. 한국인은 인재를 유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총장님도 이제 한국 분이신데 한국인은 인재를 유출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른 점이 뭐 회사들이 이제 고용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유출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 차이가 뭐냐면 결국 손해를 보기 싫은 거는 다들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인 이상 손해를 보기 싫은 게 미국인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손해를 뭐를 손해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이제 차이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손해 어떤 게 손해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다. 그쵸? 손해를 보기 싫은 건 사람인 이상 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어떤 게 손해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본다. 한국인은 인재를 유출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미국은 또 유출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게 왜 그런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참 미국이 이런 면에서 또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뭐랄까 좀 집단주의적인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면모를 좀 잘 발휘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좀 잘 발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른 데서 일을 하더라도 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게 또 서로 간에 또 영향을 미치고 우리 회사도 또 좋은 영향을 또 미칠 거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좋은 왜냐면 그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고 또 그런 친구가 딴 데 가서 일을 하면서 또 뭔가 어떤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뭐 학생당 그 네, 학생당 몇 천씩 투자를 하는데도 졸업하면은 또 반은 떠난다. 아, 네네. 미국 대학은 또 이제 이거랑 또 별개로 또 미국 대학은 별개는 아니죠.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대학살이를 보면은 학생에 이제 몇 천씩 투자를 하는데도 또 졸업하면은 그 미국을 이제 반 정도는 또 떠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은 한국 분인데 신규욱 소장님 네. 어, 그쵸. 이제 제가 그 총장님이 신규 소장님이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도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 기업들도 이제 고용을 해서 뭐 맥킨지 같은 회사에서 고용해서 뭐 주니어 때는 뭐 엄청 힘들게 구르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주니어 때, 그러니까 신입 때 그래 신입 때 경력 쌓고 회사 나가서 이제 다른 데 이제 이직한다. 이거를 엄청 싫어하죠. 특히 한국 회사들은. 근데 이게 어디 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다른 데서 자리 잡고 부사장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또 회사의 파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엄청 멀리 보는 거죠. 엄청 멀리 보는 건데, 예, 음, 또 회사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게다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하니까 네, 이런 경우도 꽤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면서 또 여기서 또 배우고 또 오고 또 뭘 새로 또 적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너지가 많이 나기도 하고 좀 이런 면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인재에 대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게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타적인 행동까지도 행동으로 연결된다. 요 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단순히 이기적으로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이타적인 행동으로 연결돼요. 단순히 뭐 나는 회사에서 진짜 이기적으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월급 루팡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일단 회사에서 또 좋은 인상을 가지길 바라고 회사에서 또 많은 걸 배우고 딴 데 가서 그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배웠던 걸 또 생각할 거 아니 이 친구가 성장하려는 친구들은 항상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배우고 또 적용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시너지가 날까 그런 걸 매번 고민을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또 신뢰를 주고 뭐 기회를 준다는 게 하여튼 이제 그래서 미국이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참, 네, 참 많은 얘기를 네, 하게 됐습니다. 아우, 근데 이제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우, 덕분에 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까지 좀 연결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토론이든 뭐 생각의 또 그 교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좀 더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네,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원래 짧게 보통 저는 한 짧게 하거든요. 네, 덕분에 그래도 좋은 얘기를 좀 길게 했더라도 좋은 생각을 좀 교환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네, 네, 샷건이 지평성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